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소식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원전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탈원전과 관련한 뉴스는 다른 정치권 소식보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덜한 게 사실이지만 탈원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에너지 정책은 국가 100년 대계로 불릴 만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만큼 우리의 생활과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초 미국 텍사스에선 실제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400만 가구의 전력이 끊기고 일부 가구에선 전기 요금이 우리 돈으로 1,800만 원이 나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텍사스 주의 블랙아웃 사태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재생에너지 리스크가 확인됐다는 해석부터 전력시장 개방이 화를 불러왔다는 분석까지 나름의 해석들을 놓고 있지만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엔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로 중국에서도 전력 대란 사태가 벌어졌었죠. 홍콩 명부에 따르면 저장성의 한 양초 생산 공장은 일주일 만에 주문량이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부실한 전력 공급으로 불안감을 느낀 중국인들이 양초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정책, 특히 전기는 국가적으로도 또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다면 이거야말로 탈원전을 추진한 정권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선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소형 모듈러는 원전은 발전량 300메가와트 이하 원자로를 가진 소형 원전입니다. 특히 공장식 생산이 가능해 건설 기간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방사능 유출 가능성도 지금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출 수 있는 획기적 아이템입니다. 이 밖에도 발전 용수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해안이 아닌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한 것도 정말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좋은 걸, 즉 이 좋은 소형 모듈 원전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정부가 수출용으로만 쓰고 국내엔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이는 각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의 도구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선 것과는 매우 대조될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업계는 쓰지 않는 물건을 팔겠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소형 모듈 원전을 국내에서도 활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2일 5,832억 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면서 사업 목적에 수출을 위한 개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해 혁신형 기술을 개발을 해도 국내에선 쓰지 않겠다는 의미이죠. 이번 소형 모듈 원전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지난달 말 기술평가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부터 개발에 돌입해 2029년부터 상용화에 나서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는 3,986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을 포함한 민간 기업이 1,846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 중엔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BHI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최초의 소형 모듈 원전인 스마트 원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상용화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기술이 사장됐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탄소 중립 실현 방안으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다시 불붙게 됩니다. 현재 미국, 영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등 18개 나라에서 76개 업체가 다양한 소형 모듈 원전을 연구하고 있는데 원전 강국인 우리나라의 개발 능력은 경쟁국들에 비해 절대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내에 짓지 않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못 박은 것입니다. 때문에 국내에 짓지 않은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원자력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각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축의 도구로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도 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미적되는 사이에 SMR 선두국가였던 한국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다며 지금이라도 SMR은 국가 에너지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탈원전 도구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도 바로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련 공약들이 논의된 바 있죠. 제가 볼 땐 문재인 퇴임 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허황된 일종의 구호성 주장이 아니라 실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자 연방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시공업체가 약 24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건설 중단의 불가피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사법당국은 주민들이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는데 무게를 뒀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원전을 폐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탈원전, 태양광, 한전공대 추진 등 3중고로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 규모는 2025년 16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며 밀어붙인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중대 범죄인 만큼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